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연구학교 운영보고를 발표하게 된 교사 길현진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대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운영 혁신 방안 2차 연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현황, 연구 배경 및 연구 과제 설정, 연구 과제 실행, 연구 결과, 그리고 재원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현황입니다. 본교는 교장, 교감 선생님 포함 교원 66명, 학생 73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급수는 한 학년당 9학급씩 총 27학급입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 및 편의시설은 표와 같이 59실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연구 및 일반 지원실은 교무실 포함 21실입니다. 본격적으로 연구 배경 및 연구 과제 설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한 뒤 한 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최종 설정된 4개의 연구 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 교육과정은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주체적 학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들이 중심이 되어 능동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교육의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 목적은 첫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둘째,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셋째, 학생 수업 및 평가의 내실화, 넷째, 학교 문화 개선, 다섯째, 학교 공간 조성입니다. 연구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 중 하나인 여유 시간에 대해 정의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부 개정에 따라 2023학년도 신입생의 이수학점이 192학점으로 감축되면서 7교시 수업 기준 주당 3시간의 빈 시간이 발생하였고 이를 여유 시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공강은 여유 시간의 하위 개념으로 학급별, 개인별로 상이하게 발생하는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강원 4대 부설고형 교육과정을 통해 포용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2차 연도를 적용기로 하여 연구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연구과제는 첫째,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둘째, 진로 학업 설계 지도, 셋째, 학생 수업 및 평가의 내실화, 넷째, 학교 문화 조성 및 운영 혁신입니다. 각 연구과제 실행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과제 1,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본교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과목 설명회, 진로 학업 설계 상담, 학업 계획서 작성 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주간에 실시했던 과목 설명회는 1차 연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이 실제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안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즉, 대입과 관련된 정보, 실제 수업 및 평가에 대한 내용, 학생부 기재 사례, 수능 및 내신 예시 문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과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택 과목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선택 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했고 학생의 흥미,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개별 맞춤식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유시간 활용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입니다. 1학년의 수업량 적정화로 7교시 기준 3시간의 여유시간이 발생하였고 그중 1시간은 학급별로 시간이 다른 공강이며 2시간은 수요일과 목요일 7교시입니다.
공강 운영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에 공강 운영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업 시수가 적은 교사를 지도교사로 두었으며 학생들은 도서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공강 시간을 자기주도적 프로그램, 학급별 특색 활동, 독서 활동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공강 이외의 여유 시간에 학생들은 귀가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배움 성장, 교과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연구과제 2, 진로학업 설계 지도에 대한 실행 내용입니다. 본교 중점과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학년 1학기를 진로 집중 학기제로 하여 1학년 학생들이 폭넓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과 공강 시간을 활용한 진로 활동, 진로 전담 교사의 진로와 직업 수업과 1학년 대상의 집중 진로 상담, 진로교육부 중심의 진로학업 관련 행사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연속적이고 심화된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위해 2, 3학년 학생들에게도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양한 진로 관련 동아리 및 교과 연계 진로, 교과 연계 수행평가가 그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맞춤식 진로 지도입니다. 학생 주도적인 진로학업 설계를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왜 공부해야 하고 왜 진로를 탐색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학업 역량 및 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양한 진로 분야에 대한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자 학생들에게 전공 및 전문가 특강과 대학 연계 진로 선택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희망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분야의 전공 및 전문가 특강과 지역사회 대학교의 진로 선택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주간에는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배와의 학과 멘토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20개의 전공 중 학생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 2개의 전공을 선택하였고 선배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선 활동을 토대로 학생들의 체계적 학업 설계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급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진로 학업 설계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였고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중심의 과목 설명회, 학업 계획서 작성, 그리고 3차례에 걸친 과목 선택으로 학생 주도적인 진로학업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차례의 과목 선택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게 학업을 설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연구과제 3, 학생 수업 및 평가의 내실화 실행 내용입니다. 본교 중점 과제로 다음 3개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첫째로 학생활동 중심의 참여형 수업입니다. 단일 교과에서도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동안 쌓아온 프로젝트 수업 역량을 토대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주간에 교과 간 융합 수업 및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을 이틀에 걸쳐 6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총 37개의 강좌가 개설되었고 학생들은 평소 경험하기 어려웠던 체험 위주의 활동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관심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과정 중심 평가 활성화입니다. 교과별 더 배움 공동체와 3학년부 담임교사의 연수를 통해 수업과 연계한 평가 방안,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취기준 중심의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성취평가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성취기준 중심의 교수학습 운영 계획안과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교사 개인의 연착 및 더 배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성취평가제 확대에 대비하였습니다. 연구과제 3의 마지막 세부 과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입니다. 학기 시작 전 자체 연수와 담당자 협의 후
1학기 보장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6월까지 미도달 예방지도를 실시했습니다. 5월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공동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1학기 성적 산출 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2학기에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예방지도를 실시 중이며 보충 지도는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학기 시작 전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이를 1학년 국어, 수학, 영어 평가 계획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상 학생에게는 그 이후에 교과별 보장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미도달 예상 학생을 선정하였습니다. 학생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대상 학생에게는 개별적으로 가정통신문을 전달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미도달 예방지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강좌형의 경우 여유시간인 목요일 7교시를 활용하였습니다. 1학기 성적 산출 후 국어 과목에서 한 명의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 지도를 계획하였고 여름방학 중에 혼합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연구과제인 학교문화 조성 및 운영혁신입니다. 본교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주체이므로 선택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 증가와 최소 성취 수준 도달 강조에 따라 학생 스스로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학생 자치 문화도 계속하여 활성화했습니다. 학생 자치회 주도의 각종 행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학생 생활 규정 개정, 교사가 아닌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 등 학교 운영에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협력적 교육 공동체 문화 조성은 교사와 학부모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본교 교사들은 정규 교육과정뿐 아니라 공동교육과정과 소인수 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힘썼습니다. 성취기준 중심의 수업평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로 과목 이수의 질과 책임 교육을 강조했으며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과 다과목 지도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교사 간 공감대 형성과 역량 증진을 위한 움직임을 통해 협력적 문화를 강화하였습니다. 학부모도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고교학점제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 설명회, 예비 고1 대상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설명회, 진로진학 특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에서의 자녀 교육과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및 활용입니다. 교과교실과 지능형 과학실 등 다양한 규모와 용도에 적합한 공간을 활용하였고 1차 연도에 재개관한 학생 커뮤니티 공간과 도서실을 학습, 동아리, 학생 자치, 공강 등을 위해 활용하였습니다. 공용 공간인 갤러리와 건물 간 연결 통로는 학습, 정보 검색,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고 이동 수업 시 홈베이스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간 조성 노력에도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여전히 높다는 학생의 의견이 있어 선택 과목 증가에 따른 이동 동선의 효율화 방안 모색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 4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과제 실천 및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입니다. 본 설문은 전체 교사, 1, 2학년 학생,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공통문항, 교사 별도 문항, 학생 별도 문항, 학부모 별도 문항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먼저 공통문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과목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었는가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학생은 1학년 70.8%,
2학년 62.3%만 긍정적이었습니다. 2학년 학생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1학년보다 더 낮은 것은 선택 과목 수는 많으나 진학, 진로 결정 등으로 실질적 선택의 폭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과목 안내가 과목 선택 시 도움이 되었다는 2학년 학생의 비율이 1차 연도에 비해 상승하여 과목 안내 개선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수업 및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 과목 선택 상담 내실화, 효과적인 과목 설명의 진행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하는 과정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의 비율은 교사나 학부모보다 낮았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불확실한 진로 적성이라는 점은 학생들의 진로 결정이 중요한 고교학점제를 추진할 때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진로학업 안내가 진로학업 설계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교사와 학생 간 간극이 1차 연도와 마찬가지로 컸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과 진로 적성이 확실하지 않은 점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과목 선택 시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 담당 교사, 진로 진학 컨설턴트의 도움도 받고 싶다는 학생의 답변까지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할 때 진로 적성과 직결된 정보를 원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과목 선택을 통해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가에 대해 절반 정도의 학생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희망학과와 일치하지 않으면 포기했다라는 학생의 답변은 진로 및 과목 선택이 반드시 학생의 흥미나 적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진로학업 설계 과정이 진로 탐색 및 설계 주도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2학년의 경우 1차 연도보다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아졌고 이는 2차 연도의 과목 선택 및 진로학업 설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보통이다의 응답 비율도 높은 것은 앞선 문항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진로학업 설계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학생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해야 하는 것, 즉 진학에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통이다와 부정적 답변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과목 개설 및 수업에 대한 교사의 부담 증가, 학생의 선택 과목 수강으로 인한 담임 학급 학생 간 대면 시간 부족, 학생의 진로 결정 재촉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 별도 문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연구학교 운영 이후 교사들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 전문성을 제고하며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관심이 늘었다고 답하였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사 간 협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40%의 교사가 보통이다 또는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정책의 하향식 전달, 교원 수급 문제, 전공이 아닌 과목 지도에 따른 부담 등이 있었습니다. 선택 과목 개설 및 수업 개선에 대한 본교 교사들의 의지가 높은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진로학업 설계와 관련된 학생 별도 문항 결과입니다. 학생이 진로 적성에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진로 적성이 고교학점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고교학점제 시행 및 운영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다음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진로에 확신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도 1학년 22.8%, 2학년 12.9%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여 주도적인 진로 탐색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할 때 진로, 적성, 대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였고 실제로 궁금해했습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과목 안내와 상담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고려사항을 반영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할 때 불확실한 진로 적성, 평가에 대한 정보 부족, 희망학과에서 권장 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인해 과목 선택이 어려웠다고 답하였습니다. 진로가 확실하지 않은 학생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불안감과 과목 선택에서의 불리함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목 설명회와 상담에서 선택 과목과 학과의 연관성 및 수업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공동교육과정과 같이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학생과의 상담은 주로 담임교사와 이루어졌으나 교과 담당 교사와 상담하고 싶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중심으로 교과 담당 교사가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진로학업 설계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프로그램 홍보 강화와 교육과정 또래 멘토단 마련으로 진로 진학 컨설턴트와 친구 선배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도 및 이해도에 관한 설문 결과입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안내문과 자녀의 학교 생활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대체로 잘 파악하고 있었으나 보통이다의 비율도 높았고 학교 행사에 대한 참여도는 낮았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쁜 일정, 관심 부족, 교육과정 및 제도의 복잡성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학부모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형태의 안내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와 SNS 등에 배포하여 고교학 정제 및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유시간 운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공강 활용, 공강 이외의 여유시간 활용, 시사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공강 시간을 대체로 자율학습, 휴식, 독서 등 자율적으로 활용하였고 이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산만한 분위기와 자율적으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습니다. 자율적으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나 교사 주도의 활동으로 인해 학생 개인이 쓸 수 있는 자율시간이 부족해진 경우와, 둘째,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부족으로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를 위한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어려웠던 경우입니다. 산만한 분위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교사의 지도가 없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65%로 높았습니다. 이는 지도교사가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교사가 임장 지도를 하되 활동의 자율성을 부여해달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생 자치회가 공강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공강 이외의 여유시간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요일과 목요일 7교시에 발생한 여유시간에 귀가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만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에 귀가 후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학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여유시간 운영에 대한 설문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기존 방식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다는 점과 교사의 지도가 없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산만한 분위기를 지적했던 점을 고려하면 공강의 취지와 다양한 활동을 안내하여 학생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공강 운영 규정 마련과 교사의 지도 유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개인별로 공강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강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안내하는 한편 이동의 불가피함을 설명하는 과정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학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결과입니다. 운영 평가에는 지도 대상 학생과 지도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참여 학생 수, 교사 수, 교과 변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학생 응답 결과, 교사 응답 결과를 설명한 뒤 이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추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 응답에 대한 결과입니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 학생과의 면담에서 학생들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기초학력 보장 지도, 배움 성장 교과 프로그램 등 다른 프로그램과 혼동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설문조사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취지와 본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 뒤 실시되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으로 선정되었을 때의 인식을 살펴보면 학업 역량 부족 인식 부재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상과 동일하다, 수치심을 느꼈다, 프로그램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들도 있었으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임을 몰랐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62.9%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만족하였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 및 흥미 향상, 성적 향상,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율응답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고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학습과 정의적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 학업 역량 향상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 부정적인 자율응답 결과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체로 낮은 학습 동기와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도 방식은 방과 후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석률이 낮았던 학생 8명 중 5명이 방과 후 개인 일정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볼 때 다양한 지도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교사 대 학생 1:1 학습 코칭과 학습 동기 강화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으나 그 외의 활동도 골고루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교사의 응답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대상자 선정 기준과 수업의 목표를 안내했으나 일부 학생들은 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다른 교과 지도 프로그램과 혼동한 것일 수도 있으나 대상 학생의 정보 유출로 인한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세심하게 신경 써서 운영한 결과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대상 학생을 배려하는 동시에 다른 프로그램과 취지와 목표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지도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4명의 교사가 혼합형이라고 답하였고 1명의 교사만이 방과 후 수업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방과 후 수업을 가장 선호하는 학생과 다른 양상이기는 하나 교사의 부담과 학생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만족하고 효과가 있다고 느낀 교사는 각각 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개인 맞춤형 지도가 용이하고 학생과의 교류 증가로 수업에 대한 학생의 관심이 증가했으며 실제로 학생의 성적이 향상된 점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보장 지도에 만족하지 않고 효과를 느끼지 못한 교사도 각각 1명 있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낮은 학습 동기와 누적된 학습 결손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러한 이유로 고등학교에서의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관련하여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명의 학생이 여러 교과에서 미도달 예상되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고 자율응답에서는 방과 후 수업 형태로 지도 시 시간 및 수당 확보 문제, 다른 과목의 방과 후 프로그램 시간과 중복되어 학생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참가하지 못하는 문제, 중위권 및 상위권 학생에 대한 관심 하락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주로 교사의 재량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가정, 학교, 교육청, 교육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는
다음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동기 고취를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 미도달 예상 학생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담 교원 확보 등 교사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책임교육으로서 기초학력 보장 지도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대다수의 교사가 그 취지와 교육적 의미에는 공감하나 두 개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과 출발점과 목표가 다르므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결과 학생의 참여가 의무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여를 독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학기 미도달 보충 지도는 학기 말 성적 산출 기간과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방학 전에 운영하기가 힘들어 여름방학 중에 운영했으나 학생의 참여가 저조했던 만큼 보충 지도의 시기와 학생의 참여 의지 고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수업 방식에 대한 고민과 가정, 학교, 교육청, 교육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이제 첫 단계를 떼고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의 연구를 통해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과목 지도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1, 2학기를 합하여 총 11명의 다과목 지도교사가 발생하였고 휴직교사를 제외한 다음 10명의 교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중 교사 H, I, J의 경우 전공교과와 일치하지 않는 환경 과목을 담당하였습니다. 자신의 교과군에서 다과목 지도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블록 세트 시간표 운영에 따른 동시 수업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로 인해 수업 시수 조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사회과와 과학과의 경우 선택 과목 수가 많아 불가피하게 다과목 지도가 발생했으며 사회과의 한 교사는 교사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영어과의 경우 국어과 및 수학과와 교육과정 편제가 동일함에도 학년 중심의 수업 시수 배분으로 다과목 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과목 지도로 인해 대다수의 다과목 지도 교사들은 수업과 평가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로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았으나 교사의 부담 과중과 그로 인한 교수학습의 질 저하, 학생의 역량 및 선택에 따른 유불리 발생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과목 지도로 인한 수업 평가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은 다과목 지도교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기타 의견에 대한 응답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시 교과군별 칸막이를 제거하여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블록 세트 시간표 운영에 따른 동시 수업 발생 방지, 선택 과목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보다는 수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과목 개설, 학년 구분 없는 수업 시수 배분, 교육청 차원에서의 교 강사 수급 확대 방안 등을 해결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3차 연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은 학업 설계의 주체로서 수업윤리 의식과 최소 성취 수준 도달, 공강 활용 등 학업을 비롯한 학교 생활에서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학교는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둘째, 현재 고교학점제는 1학년 때 진로를 정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므로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 및 진로 변경을 한 학생이 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모든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과정중심 평가 역량, 진로 학업 설계 역량 등을 강화하여야 하나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교사의 업무와 심리적 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므로 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인센티브에 대한 학교, 교육청, 제도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같이 교사의 재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부모도 교육의 주체이므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국가에서의 일관된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다른 대입 개편 시한, 발표 등 자주 바뀌는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교 현장 및 교육 공동체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대입을 위한 준비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입제도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초, 중, 고 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도성과 책임감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5가지 제언을 끝으로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본교 교사와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강원 사대부설고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2차 연도 운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